이제 구성한 게 근데 이건 좀 흡사해 보이는데 어차피 약간 배치를 그렇게 강의처럼 할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여기를 좀 잘 네, 사회사업가 신아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월병빌라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사업가 신은혜라고 합니다. 저는 월평빌라에서 일하고 있는 박현준이라고 합니다. 월평빌라 사회사업가 정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이제 저희 월평빌라 카페에 들어가서 막 고민을 하는데 월평 넘어 월평이라는 게시판 혹시 보셨나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그 월평빌라 사회사업가가 일을 하면서 이제 또 특히 입주자 일 중에서 사회사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을 살려서 이제 일지를 쓰는데 그 일지 중에서도 특히 더 사회사업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게시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월평 넘어 월평 거기에 적혀있는 게시판의 설명이 꿈꾸는 월평을 향한 동기와 연구와 실천 그리고 기록과 공유라고 적혀있어요. 아주 멋있어가지고 오늘 또 가져오면 의미랑도 맞겠다 싶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월평빌라 이야기 그 공부를 하시고 또 읽어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월평빌라 이야기는 또 시설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지관, 또 사회사업가, 선생님들, 동료들 여러 사람들이 읽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월평빌라 입주자가 살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월평빌라 사회사업가가 일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책은 지금까지 1권과 2권 이렇게 두 권이 나왔지만 월평빌라 이야기는 연도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출판은 이렇게 두 권이지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하얀색 책들이 작년 2021년 1년 동안 다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거의 4,000쪽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책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기록을 또 나누고 싶어서 책 사진을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갑니다. 네, 월평빌라 베스트셀러 선생님들이 읽어주셨다고 해서 마라톤 갑니다는 제가 월평빌라 입사하고 신입사회사업가로 입주자 이보성 씨를 지원하면서 이보성 씨가 거창 마라톤 클럽이라는 동호회에 가입하고 회원으로 활동하도록 도운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더 그런 세상을 여는 것들.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죠. 그리고 이 책을 그때 월평빌라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선물 주셨던 거 잘 받았고 그 당신의 월평입니다. 작년 퇴임하신 최희자 선생님께 이제 이 편지는 원본을 직접 전해드리고 이제 선생님들 편지를 감사하게 받고 무슨 책일까 궁금해하면서 제가 그때 다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열고 나서 초반에 마라톤 갑니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나오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끝났나 싶어서 이제 재밌겠다고 읽었는데 이 책이 이제 그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다 쓰신 목차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선생님으로 넘어가도 제가 나오고 제가 나오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이번에 또 마라톤 갑니다랑 월평빌라 궁금하다고 또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산 선생님들 뵙고 싶었는데 이번에 또 함께 또 여러 선생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평빌라 직원들은 저희가 이제 복지 요별을 교과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제 매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실제 일을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지를 쓰고 제출하면 피드백으로도 복지 요별의 내용에
기반으로 해서 피드백이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는 그런 사회사업을 하는 사회사업가이고 시설에서 일하는 시설사회사업가이잖아요. 시설은 그러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시설은 저희 각 입주자의 집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소장님이 자주 하시는 비유인데 어떤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공아파트 102동이 있다고 치면 그 한 동에는 100명, 50명, 1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살 텐데 그 사람들이 주공아파트 102동을 가리키면서 저긴 우리 집이야 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에 사는 50명, 100명의 사람들이 모두 한 가족은 아니잖아요. 네. 다 각자 생활이 있고 다 따로 사는 사람들이고 다만 같은 건물에 자기 집이 있을 뿐이고, 그래서 월평빌라도 월평빌라에 사는 입주자분들이 같은 건물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일 뿐이지 한 집에 산다고 해서 뭐 단체 생활하거나 가족이라거나 모든 일을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월평빌라는 이제 그래도 장애인 복지법 상으로는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이고요.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이고 이름도 조금 더 보통의 뜻을 담아서 월평빌라라고 지어졌습니다. 월평빌라 아까 간판 보셨죠? 이 지도는 월평빌라 입주자분들이 거창 읍도 요 가운데 쪽으로는 읍이고 그 옆쪽으로 뭐 파란색 있고 저희 여기 제일 밑에는 저기가 저희 월평빌라거든요. 각 지역 명이랑 활동처 적어놓고요. 저 맨 처음에 거창에 월평빌라가 장애인 시설이 생겼다. 그때 이름은 몰랐는데 장애인 거주 시설이 생겼다 해서 남상이 생겼다 해서 신랑이랑 같이 왔었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장애인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평빌라 이걸 봤어요. 이 건물을 봤어요. 그래서 진짜 현관 입구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자기야 여기는 빌라잖아 하면서 여긴 시설 아닌데 하면서 진짜 극하고 돌아섰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기가 장애인 거주 시설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나중에 사람들 저 말고도 집 보러 온 사람들이 있어서 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저 다른 분들도 여기가 진짜 집보 필라라서 집보하러 오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보기에는 네 건물이 구조 3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1층에는 저희가 주거 공간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기계실, 네, 뭐 기계들이랑 이제 물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쓰고 있고요. 2층에는 사무실, 물리치료실, 간호실, 공동 식당, 공동 주방이 있고 이제 여자 입주자분들 3분이 지내시는 가구 3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공동 샤워실이 있고 세탁실이 있고 그 외에는 다 가구가 있는데 9채가 있고 2집만 여자 집이고 나머지 7채가 남자분들 지내시는 곳이고 공간 분리를 해서 집집 한 방 하나에 이제 그 주방 딸린 거실을 만들었어요. 갖고 미니 투룸이라고 네. 갖고 집집마다 싱크대랑 이제 이렇게 공간 식사할 수 있는 식탁쪽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입주자 30분이고 자취하고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8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평빌라 내에서는 21분이 살고 계시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한 집에 2분씩 살고 계신데 한 집만 1명, 한 집만 3명 이렇게 네, 살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한두경 선생님의 사회사업의 근본은 사람이랑 사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답게, 사회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이 책에 풀어놓는 건데 월평빌라는 이제 그거를 하려고 네, 복지여결 공부를 계속하는 겁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사회사업의 근본은 사람이랑 사회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사자
사람이나 지역사회, 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복지를 이루는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하게 돕고 지역사회가 함께하게 돕는 겁니다. 복지를 이룰 뿐 아니라 더불어 살게 돕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답고 그래야 사람 사는 사회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으면 그래서 시설사회 사업은 발전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실로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일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사회사업가니까는 입주자분들을 돕고 지역사회를 돕는 일을 하니까 저희가 매일 삶이 저희는 사회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일도 많고 새로운 일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이 글 쓸 것들이 많고 선생님들의 기록인데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모아주신 사전 질문지를 저희가 좀 답변하기 좋은 순서로 또 내용으로 조금씩 변형을 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또 보여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저희 생각을 말로 전하고 또 이 자리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덧붙여서 바로 질문해 주시고 또 저희 질문에 대해서 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미리 그 사전 질문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우선은 그 질문지를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정진호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답변을 지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월평빌라의 기록이 궁금하다. 고 하셨습니다. 기록의 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 보시면 월평 대학이라고 적혀 있는데 대학이라고 불릴 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기록도 많이 하고 또 이 책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동료들의 기록을 또 그 학습 과정 중에 다 읽어보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읽고 쓰고 공부하고 궁리하고 적용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끼리는 여기는 대학 같다, 대학만큼 공부를 열심히 한다, 월평 대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흐름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먼저 쭉 한번 읽어보면 개인별 지원 계획서, 일지, 중간 평가서, 가상 시나리오, 그다음 또 일지, 그리고 장학생 평가서, 출판물 이렇게 적혀 있죠.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저희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록의 실체인데 먼저 저희는 매년 그 개인별 지원 계획서라고 앞에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저희 월평빌라 입주자분이 총 30분이신데 30분들의 개개인의 계획들을 매년 의논하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계획을 세울 때는 과업이라는 게 있어요. 입주자분들의 모든 일상을 이제 저희가 돕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사업적으로 집중할 것들을 골라서 과업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고 그 과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당사자와 둘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작년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추억을 나누고 그 추억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희망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모아서 이제 그 입주자 개개인의 그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 책이고 여기 보시면은 월평빌라에 오기 전에 대한 내용들이 또 간략하게 적혀 있고 그리고 입주자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글 그리고 이 분의 둘레사람 지인들의 목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의 계획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책이 나오고 이 1년의 계획들을 토대로 해서 일지를 작성하는데 그 일지가 이제 여기 개인별 지원 그 개별 파일을 저희가 차곡차곡 원본을 정리해 줍니다.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이제 일지를 쓰면은 저희 그
소장님, 국장님, 팀장님들께서 이렇게 수기로 피드백을 다 하나하나 읽어보고 남겨주시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아마 느낌이 좀 새로우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그 계획들을 실제로 하나하나 실천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일지로 남기고 이제 상반기가 지나면은 중간 적합성 평가를 합니다. 이제 이 상반기의 계획에 따라서 입주자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입주자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는지 동료들하고 같이 의논하기도 하고 어려운 것들을 좀 지혜를 모아서 공유하기도 하고 또 잘한 일들은 잘하고 있다고 지지하고 격려하기도 하면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하반기에는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미리 저희가 구상을 하고 가상 시나리오라는 걸 세워요. 이제 이 가상 시나리오는 만약에 저희가 어떤 하반기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만약에 일정 중에 둘레사람의 생신을 축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그 생신을 어떻게 축하하면 좋을지 의논하고 그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축하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지의 제목으로 머릿속에 실제로 그려가면서 가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에 대한 의논을 또 이 작업성 평가 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한 번 더 가다듬고 이제 하반기에 일들을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또 진행할 일들을 지금 보시고 계신 것처럼 또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의 기록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 1년의 일들을 총 마무리하면서 이제 적합성 평가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 1년의 기록이 모인 게 지금 여기 보시는 책들이고 입주자 30분의 일들을 지원을 하고 저희가 기록을 남겨서 매년 30권의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들이 이제 이 평가서 그대로 출판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출판물 중에 어떤 것들을 글들을 모아서 엮어서 이제 출판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월평빌라 이야기 1,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박시영 선생님께서 저희 실천을 보고 따로 이제 글을 쓰셔서 엮은 글들을 모아서 낸 책이고 너의 바다가 되어줄게 그리고 마라톤 갑니다는 그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지원하셨던 그 평가서가 정식 평가서 이 기록들이 그대로 출판물로 이어져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월평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 입주자 한 분의 10년 기록을 모아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형태는 다르지만 저희 기록이 다 모아진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작년에 마무리하고 저희가 평가서는 페이지 쪽수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30분의 이제 모든 페이지를 모아서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그 페이지가 3732쪽. 그래서 이거 그 페이지가 모두 3732쪽이고요. 입주자는 30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36건이라고 나오는 거는 이제 행정의료팀.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양사 선생님이나 그리고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도 다 이제 일지를 쓰세요. 그렇게 해서 그 일지를 다 모아서 36건에 3,970쪽 각 페이지가 1년 평가서가 이렇게 해서 4,000페이지 정도의 평가서가 나왔어요. 이제 이 평가서가 이제 1년에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내 책이 나왔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평가서를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들께 선물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분의 삶을 1년 동안 뽑은 글이 나왔다고 그렇게 인사드리고 찾아뵙습니다. 그 평가서를 그렇게 해서 찾아뵈면 그분들도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도 그 글을 읽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년에 계획을 어떻게 할지, 이분과의 계획을 어떻게 할지 그분들도 생각을 하고 같이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2년, 21년도에 평가서를 읽고 22년 계획을 세울 때 훨씬 더 편하고 그분들과 의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평가서가 나오면 그것의 90도 이제 지인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런 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희 카톡에 이제 그거를 평가서를 다 드리고 찾아듣고 인사드린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연말 되면 책이 나왔다 하면 거의 다 이걸로 다 거의 한 몇 주가 인사드리고 찾아뵙고 이걸 전해드리고 그런 걸로 이제 카톡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구실로 그 지인분들 만나고 인사드리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더 일하지 않아도 그냥 저희가 월평빌라 사회사학과가 매일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은 추가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 책에 조금 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월평입니다. 너의 바다가 되어줄게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로 앞으로 더 많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개인별 지원 계획서에서부터 시작하고요. 개인별 지원 계획은 입주자에게는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내 삶에 대한 계획이겠고, 그 입주자를 지원하는 사회사업가에게는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 개인별 지원 계획을 토대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지를 쓰고 쭉쭉쭉 이어나가서 계획에 맞게 일을 했는지, 그리고 사회사업이라는 것에 맞게 정확하게 일을 했는지 정합성 평가서가 월평빌라 이야기에서 매년 연도별로 출판이 되고, 그 책들이 정식 출판물로 이어지는 형태로 월평의 기록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기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희가 월평빌라에서는 선생님들이 따로 쓰는 그 서류가 없어요. 오로지 이제 저희 일지라 하거든요. 일지를 하는데, 이렇게 또 쓰려면 매일마다 일지 쓴다고 입주자도 제대로 지원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또 일주일에 입주자 한 분의 한 일지만 내면 돼요. 20명이 입주자 한 분 내지 2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 지원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일주일에 2편, 그리고 두 분씩 지원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일주일에 한 편씩 이제 최소 근데 그거 더 이상 쓴다고 너무 많이 썼다고는 안 하지만은 근데 한 편 안 쓰면 이제 경고를 받습니다. 한 편씩은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기록들이 이렇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월평빌라에서는 대기 이제 글 쓰고 일지 쓰고 기록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월평빌라 이야기에 발췌한 건데 제가 읽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록은 사회사업 산물이고 기록은 사회사업가의 산물입니다. 공부하고 궁리하고 적용하고 기록했습니다. 기록은 다시 공부가 되고 생각을 다듬었습니다. 기록은 이적표였고 기록은 역사였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았고 기록하지 않으면 흩어졌습니다. 해마다 기록을 엮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올바로 가는지 주저하고 산만했던 발자국조차 설명했습니다. 기록은 사회사업을 밝히고 기록은 사회사업가의 길을 밝혔습니다. 신입 직원과 후임자는 먼저 월평의 기록을 읽습니다. 1500쪽 달하는 한 입주자의 10년 기록을 읽으며 머리에 새기고 몸에 새깁니다. 기록은 역사가 되었고 기록은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제가 읽은 부분이 월평빌라 이야기 책 후에 머릿말에 좀 발췌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신입 직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입주자가 변경이 되어도 그 입주자의 이 기록, 보통 입주자분들 이거 파일이 거의 한 3-4권씩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고 입주자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학생들 지원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매년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가서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읽어보고 이제 뭐 누가 어떤 애인지를 알겠다 하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알겠다 하고 얘 성격을 조금 이해하겠다 하고 그렇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사회사업의 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따라 이 산물이라는 게 단어가 저한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국어사전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하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거기 국어사전에서는 어떤 지역에서 나는 이제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회사업을 잘했다 해도 나 사회사업 잘하는데 가면 뭔데 정보 대가고 하면 저희한테는 이제 월평빌라는 이 기록인 거예요. 그게 갑자기 이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증거구나. 우리가 사회사업가가 우리 농담사 선생님들이 일지 없으면 일 안 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자기가 글을 안 쓰면 월평빌라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내가 바로 했고 그리고 나를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월평빌라의 이 기록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지를 쓰면 옛날에는 조금 이제 간사들이 피드백을 하고 국장이 피드백하고 소장님이 피드백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회의를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게 슈퍼비전을 할 일은 소장님의 일이다 해서 소장님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국장이나 간사는 피드백에 대한 부담감이나 사회사업에 대한 이제 그런 피드백은 조금 무게를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다. 오로지 내가 다 감당을 하겠다 하셔서 지금은 순서가 소장님 먼저 선생님들이 글을 쓰시면 이제 소장님한테 그 결제력을 1순위로 갑니다. 그럼 소장님 100% 다 피드백을 해야 돼요. 피드백을 100% 다 해야 되고 이제 국장이 소장님이 준 일지를 들고 피드백을 하고 싶으면 하고 소장님하고 나도 생각이 같다 하면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또 국장이 간사님들한테 드리면 간사님들 읽었고 그래 나도 동일한 생각이 하면 피드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생각이나 뜻이 있으면은 더 지지한다고 하면 이제 피드백을 달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다시 저희가 이거 일지를 쓰고 저희는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거든요. 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카페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에 다 내려온 걸 선생님들이 다시 카페랑 정보 시스템에 다시 등록을 해요. 그럼 이렇게 카페에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저희 월평빌라 직원들, 동료들이 동료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동료 피드백을 이제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또 이거 시작했을 때 선생님들이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았는데 내가 댓글을 달면 서먹서먹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서 저희가 월평빌라에 댓글 부대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한 명이 이제 시작을 쳐주면 문고를 터트리면은 그 이제 다른 직원들도 이제 마음 편하게 그냥 댓글을 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댓글 꼭 안 달아도 이제 읽고 이렇게 또 가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다 달면 저희가 이렇게 평가서 나왔을 때 책으로 만들었을 때 소장님 피드백뿐만 아니라 동료의 피드백도 다 그 밑에 달아서 책에다 편집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입주자분들마다 이렇게 소개글이 조금씩 다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입주자분들은 다 다른 분들이시고 또 선생님들마다 이제 그 입주자분들을 보는 시선이 또 항상 다르고 매년 또 달라지기 때문에 소개글을 항상 매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소개글 쓰실 때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내 입주자의 어떤 모습을 소개하고 싶은지 드러내고 싶은지 이런 생각들도 다 조금씩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사자라면
저의 둘레 사람들한테 제가 어떻게 소개됐으면 좋을까, 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좋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저의 모습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개글에 좀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일지를 쭉 읽으면서 둘레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 김성유 씨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다, 김성유 씨를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이런 글들을 발췌를 해서 이 둘레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내용을 소개글에 담기도 했고, 또 강자경 아주머니를 좀 있으면 또 만나 뵈러 가실 텐데, 강자경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쭉 보면서 아주머니가 언제 행복해 하시는지를 보고 그 순간이 이 아주머니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담아서 소개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를 쓸 때 이제 입주자분이랑 의논을 해서 최대한 이제 이분이 보여줬으면 하는 강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거를 최대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 활동을 하면서 외부 활동을 하면서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있을 때는 이제 그냥 정말 이 취미 활동을 내가 가서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해보고 싶었을 때, 여기에 갔을 때 처음 소개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취미 활동을 찾는 거지만, 내가 이제 이 취미 활동을 찾았을 때 어떻게 소개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취미 활동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이가 왜 이제 취미 활동을 신청을 하게 됐는지 그런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마라톤 갑니다 책에 보면은 보성 씨가 그 마라톤 갑니다 가입하기 위해서 차 안에서 저랑 같이 그 회장님 전화번호로 가입 문의를 하는 날의 일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표현에 보면 이제 그 보성 씨를 약자처럼 표현하지 않으려 했었다라는 문장이 있고,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고 마라톤 갑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문장을 항상 좋았다고 꼽아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입주자를 지원하는 일을 하거나 또 시설 사회사업가가 아닌 경우에도 어떤 그런 생각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당신들 하는 일에 좀 녹여내는 경우가 있는 것도 들었었는데, 그때의 마음이 제가 이 질문 입주자를 소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맞닿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입주자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떤 활동을 하면 결국에는 그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조금 숨기는 것도 있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만나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그대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방이 다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또 내가 돕는 사람이 먼저 나서서 그 사람을 약자처럼 표현하거나 어떤 이미지를 좋지 않은 무언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 사람은 무슨 장애가 있고 몇 급입니다, 뭘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굳이 내 입에서 내가 먼저 꺼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까 앞서서 선생님들이 다 나눠주신 것처럼 정말 평범하게 뭔가 숨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점, 잘하는 것, 강점을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먼저 생각하면 충분히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보성 씨의 어떤 장애나 의학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고도 그냥 29살 청년입니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드럼 학원에 다닙니다. 마라톤 동호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고 다 사실 있는 그대로고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입주자를 표현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어떤 분을 소개하더라도 다 잘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복지의견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박해지니 소박함이 발전이라는 말과, 그리고 저희가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은 그 입주자가 얼마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회사업 방법에 달렸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원하고 있는 입주자분들은 의사표현도 굉장히 잘 하시고, 특히 강자경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혼자 자취를 하시잖아요. 근데 월평빌라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뚜렷하게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자신의 삶을 잘 사시고 계세요. 자주성을 살려서, 그리고 이웃이나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근데 이거는 이분들이 뭐 말하지 못하거나 걷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자주성이나 공생성을 살려서 지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사회사업가가 충분히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서 지원을 하면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주시설이든 이용시설이든 그런 사회사업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또 시설의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관이라고 해도 시설에 있는 것처럼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시설에 있는 입주자분들을 지원한다고 해도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항상 자주성과 공생성을 사회사업 방법에 달렸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그 자주가 결국은 자기 일의 주인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사례가 떠올랐는데, 제가 2018년 9월에 월평빌라에 정식 입사를 했고, 제가 전담 지원하는 이보성 씨 말고 다른 학생 한 분이 있는데, 그 학생이 2018년 11월에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입주자를 전담 지원하기 시작한 지 이제 막 2달, 3달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새로 이사온 입주자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입주자는 그때 초등학생이었고, 이제 2019년 다음 해가 되면 초등학교 5학년에 전학을 할 예정이었던 나이였어요. 근데 그 입주자가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 부모님도 계시고, 처음으로 이제 월평 빌라에서 살게 된 그 집으로 가서 방을 소개하고 입주 계약서를 부모님과 함께 뭐 이렇게 서명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선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 입주 계약서를 그 입주자에게 읽어주라고 설명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주자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그 입주자는 이렇게 어떤 말을 하지도 않고, 또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해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인을 그때 당시에는 또 모르는 사이였으니까 그런 어떤 표현을 하지도 않는 분이어서 과연 이 설명이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뭐 누구야, 나는 누군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난 널 이렇게 도울 거고 이렇게 하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스스로 굉장히 막 쑥스러워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일이었고, 지금은 또 충분히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꼭 전담 지원하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다 그 입주자를 도울 때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말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거의 버릇처럼
지금 뭐 식사하러 갑시다, 뭐 샤워하러 갑시다, 뭐 속옷 한번 볼게요, 뭐 물티슈로 닦을게요 이런 말을 그냥 습관 버릇처럼 하는데 비록 상대방이 그 순간에 듣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얼마나 이해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당사자의 일이라면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게 맞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당사자의 자주성을 생각한다면 자기 일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알고 가능하면 할 수 있게, 못한다면 얼마쯤 돕더라도 자기 일의 주인 될 수 있게 돕는 것이 당사자의 자주성을 살리는 어떤 첫걸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마 파트에 남자 3분이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선생님이 같이 동행하실 분은 김수진 씨고, 이분은 이제 이번에 새로운 신입 직원이 이제 지원하시는 50대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일을 하시다가 이제 허리도 안 좋고 해서 이제 좀 몇 년간 쉬었거든요. 그래서 신입 직원이 아저씨 이제 인수인계 하자마자 신입 직원한테 일구해야 된다고, 나 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 직원이 이제 아저씨 일부터 보여야 된다고 이제 부담감을 안고 사례회의를 하자고 이제 그 팀의 간사님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하고 간사님하고 이제 소장님하고 신입 직원하고 아저씨하고 이제 같이 그 사례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주 이제 정형적으로 그러면 공부부터 해라. 이때 동안 동료들의 일지를 읽어봐라. 그러니까 이미 다 공부도 하고 일지도 충분히 읽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 지인분들 찾아가지고 인사하고 일자리 구하고 있다 하고 월평빌라에 그런 이제 아주 매뉴얼 같은 그런 일자리 구하는 그런 구직 활동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소장님이 선생님이 궁금한 거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지인 누구한테 찾아가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찾아가면 무슨 얘기를 하고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런 실질적인 이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하니까는 그 신입직원 선생님 맞다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바로 직업을 구해지는 건지 안 구해지는 건지 이제 그게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은 아저씨에 딱 취업시키는 게 저희 할 일이 아니고, 아저씨가 그 일을 이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이제 저희가 아저씨한테 묻고 의논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세분화시키는 게 저희의 할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저씨 어디 찾아가봐요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 아저씨 일을 구해야 되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저씨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게 저희의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 그 아저씨가 자기의 일을 찾는다고 더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로는 신입 직원한테 아저씨는 조금 이제 답답하고 힘들어도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저씨가 잘 찾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더 이제 묻고 의논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그 선생님들 일찍 찾아보면 그 입주자분들 지인 찾아가기 전에 어떻게 이제 입주자분하고 준비한 것들을 세밀하게 또 해놓은 게 있더라 하고 또 일지를 추천을 또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입주자분들도 세워지고 이제 입주자분도 내 일이구나, 내 이 지인들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어떻게 묻을까를 제일 많이 고민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묻는 게 이분들이 들었을 때 근무는 잘 이해가 될까, 그리고 이제 묻을 때도 그냥 이분들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묻을까를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행을 했을 때 이분들의 이제 이분들의 이제 지인분들을 만났을 때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지금 나중에 만날 김수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공방이랑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볼 때도 그 공방의 원장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나면 이분이
대화가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물어야 되고 김수진 씨에게 어떻게 물어야 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엄청 난감해 하세요. 근데 거기서 제가 최대한 이제 수진 씨에게 잘 묻고 그리고 이제 무언가 수진 씨의 의사를 최대한 많이 묻고 의논하면 그분들도 나중에는 수진 씨에게 똑같이 다음에 갔을 때는 똑같이 이제 수진 씨에게 묻고 의논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굳이 수진 씨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이 두 분이 의논하고 두 분이 행동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물어야지 잘 묻는 걸까를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답하면 그냥 저희 선생님들 일하는 거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 가서 뭐 목사님이나 옆에 전도사님들이나 뭐 아니면 장로님들 만나는 것처럼 저희 입주자분들도 그냥 그런 관계로 사회가 통상적으로 만나는 관계로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또 대해달라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지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관계, 저희도 이제 가족 관계에 되게 중요시 하는데도 그냥 부모님이 이제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자식이 부모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사람이라면은 하는 것들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입주자분들의 이제 어린 자식들을 돌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고 이제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돌봐드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자분들도 연령에 따라 나이에 따라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조금씩 그렇게 저희 이제 사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들을 모시구나, 부모님을 챙기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학교, 뭐 학원 이런 것도 다 똑같이 그냥 보통 선생님, 보통 학생 그렇게 관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 조성, 뭐 잘하는 그 첫 번째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생각해봤을 때 저는 처음에는 정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막상 정말 대답은 저도 막상 가면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저는 정말 그렇게 느끼니까 또 말씀을 드리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또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막상 가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주자랑 뭐 어디 동호회 갔을 때도 동호회 가면 알아서 사람들이 뭐 챙겨주고 함께 하고 학교에 갔을 때 학원에 갔을 때 그래서 우선은 그런 뭔가 너무 많은 걱정이나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냥 가보는 게 첫걸음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미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준비할 것도 없고 충분히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굳이 또 어떻게 하면 관계를 조금 더 조성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디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잘 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성씨 드럼 학원에 가서 드럼에 대해서 선생님 제가 보성씨랑 옆에서 보니까 드럼 검색해보니까 이건 뭐라고 하던데 그거 맞나요? 뭐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면 드럼 선생님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술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본인의 생각이나 계획을 먼저 또 말 꺼내시기도 하고 또 마라톤에 갔을 때 보성씨랑 그 회장님이랑 같이 달릴 때 같이 동행하면서 회장님 보니까 보성씨가 뛸 때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가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하면 회장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또 신나서 보성씨한테 보성아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천천히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불쑥 찾아가서 그 사람이 사실 우리도 잘 모르는 걸 물어보면
뭐 얘기해주기도 어렵고 좀 경직되기 마련인데 내가 잘 아는 걸 물어보면 신나서 더 말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딘가를 찾아갈 때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 상대방이 잘 말해줄 수 있는 질문을 꺼내면 그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진짜 걱정을 많이 하고 이제 어떻게 찾아갈까 그냥 뭐라고 문자를 보내서 이제 인사를 드릴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럴 때는 최대한 그냥 구실을 많이 만들어요. 그냥 뭐 평가사가 나오면 평가사가 나왔다고 인사를 드리고 뭐 입주자분이 뭐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간식을 사 먹었으면 생각나서 그냥 빵 하나 샀어요 하고 인사드리고 시작하고 그리고 동의를 하는 게 예를 들면 전성훈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집사님 교회 집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성경 필사 따라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준비물을 다 준비를 해서 그분에게 이렇게 필사를 하시면 돼요 하는 것보다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니까 저보다 훨씬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성훈 씨가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물이랑 이런 거를 다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묻고 그리고 성경 필사를 하는데 어떤 게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모두로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분이 잘 아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모두로 한 번씩 찾아뵈면 그렇게 찾아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입사를 했을 땐 이미 제 입주자분이 주변에 그 관계가 둘레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와서도 그 관계가 변하지 않고 잘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원하면서 느낀 건 여지를 좀 얼마쯤 남겨두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도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는 없잖아요. 친구가 바쁠 수도 있고 제가 또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니까 이제 입주자분과 이제 둘레사람의 관계를 주선할 때도 각 상황에 따른 여지를 얼마쯤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여 주셨고 지금은 안 돼서 아쉽지만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또 제약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우리가 언젠가 이제 때가 되면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것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그 사이에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실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생일이 되면은 이제 카톡으로 편지를 써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조사가 있으면은 연락을 드려서 챙긴다든지 또 백신을 다 맞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럴 때는 서로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은 하되 서로의 그런 여지들은 얼마쯤 인정을 해주는 게 관계를 계속해서 길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받고 우리가 다 대답을 할 필요는 없죠. 네, 그런 얘기를 이 이후에도 들으다 그랬어요. 다 대답할 필요는 없다. 이 의도가 뭔지 다시 물어보자.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지원자 입장과 당사자 입장 사이에서 일단 윤리적으로 딜레마를 느끼셨을 때는 없으셨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시거나 뭐 지원의 방법을 바꾸시는지 뭐 이런 예를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냥 행복하시진 않으시죠. 362. 제가 나가 있다 오겠습니다. 저희는 들으면서 저희가 저작년이니까 작년에
임시로 가정 폭력으로 아버지하고 분리한 가정의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처음에 월평빌라에 잠시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둘째 아들이 또 왔었거든요.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랑 우선 분리한 거는 첫째 아들부터 아버지도 둘 다 폭력을 써서 우선 분리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큰 아들이 왔고, 두 번째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둘째 아들한테 이제 또 폭력을 다 하니까 둘째 아들내미도 왔었는데, 그때 온 사이에 명절이 있었거든요. 명절이니까 다른 입주자분들도 명절날 다 부모님 댁에 가고 친척 집에 가고 하니까 이분들도 당연히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아버님 지내보고 힘들면 전화하시라고 저희가 다시 모시러 온다고. 어쨌든 간에 사람 사는 거 안에서는 해야 될 거는 저희는 이제 조금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자녀분들도 그거를 나한테 가고 싶다라고 네네, 그때 명절 때 또 간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님이 조금 이제 감당하기 힘들어서 둘째 아들 내미는 또 아버님 집에 그 이후에는 많이 안 갔는데, 첫째 아들은 그러고 나서 조금 그래도 자주 갔었죠. 방문은 했었어요. 네, 그래도 합방 자고 오고 이렇게 했어요. 월평빌라 우리 선생님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잘 이렇게 쉽게 즉각적으로 답을 못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 당사자나 당사자 주변의 그 관계를 주선할 때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우선 주목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확장시켜가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시설도 그렇고 복지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는 어려운 관계가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집중하다 보면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소통을 돕는 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월평빌라는 우선 좋지 않은 관계의 어떤 것들을 조금 애써 좀 외면하거나 그게 정말 행정적이고 법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잠시 내려놓는 거죠. 그것을 얼마쯤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있을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애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 관계나 어떤 문제들을 내려놓을 때 좋은 관계를 혹은 강점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순서로 따지면 어려운 거 혹은 좋지 않은 관계, 어떤 그런 딜레마를 얼마쯤은 외면할 수 있는 것들을 외면하는 게 먼저고, 그랬을 때 좋은 관계와 강점을 볼 시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월평빌라는 이게 기본이다 보니까 대체로 좋은 관계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 딜레마라고 하는 것들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뜻 답을 못하는 거고, 이제 저 문장을 두 개로 쪼개보면 이루기 어렵다라는 것들은 월평빌라가 얼마쯤 겪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전국 일주 하고 싶어요. 휠체어 타고 휠체어 하고 마라톤으로 걸어서 전국 일주, 이거는 쉽지 않은 거고, 혹은 기타 이런 종류의 어떤 이루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조결에 나오는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이 당사자가 있다면 이 당사자는 시설과 계약을 했고 시설의 지원을 받는 형태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겠죠. 이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서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 당사자가 하고 싶다 하는 것이 곧 시설의 일인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명확해지죠. 이것은 우리가 보통의 서비스들이 다 그렇죠. 제가 핸드폰 가게에 갔을 때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것들은 다시 미용실에 가서 요청을 해야 돼요. 시설이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상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저기서 이루기 어렵다라는 것은 당사자의 어떤 욕구가, 필요가 시설이 제공하기에 어려우냐, 혹은
당사자가 요구할 만한데 시설의 내용에도 들어가는데 시설의 역량이 모자라거나 시설 직원의 역량이 모자라서 제공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들을 구분하다 보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 라고 평가하거나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거야 라고 그럼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저기 어렵다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관도 마찬가지. 어떤 건에 대해서 이건 복지관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안 받는다는데 소문 듣고 이 질문 하셨다고 후원은 받습니다.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네. 정진호 선생님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어제 간단하게 저희한테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제가 이때 이런 말을 해서 좀 웃겨보겠습니다. 저희 여름에 사실 여름에 에어컨도 못 켜고 겨울에 기름 걱정한다는 얘기를 꺼내면 선생님들이 좀 웃지 않을까 이런 그런 얘기를 할 때 약간 이제 국장님이 난 처해하는 모션을 취하면 약간 분위기가 좀 가벼워지고 네, 제적 어렵습니다. 네, 그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완전히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우선은 뭐 나중에 국장님 소장님이 더 충분히 실제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더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그냥 일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저도 이제 그 월평빌라 후원이랑 뭐 후원 봉사자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그게 뭐 가능한 일인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게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또 후원 봉사 잘 받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궁금해서 월평빌라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 뜻에는 뭐 후원을 아주 받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월평빌라에 대해서 정말 잘 알거나 입주자 개개인의 일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그런 상황일 때는 또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봉사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봉사자와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여러 상황들에서 교회에서 지인으로 학원에서 지인으로 학교에서 그 동료 학생으로 뭐 이렇게 만났을 때는 충분히 또 그런 관계 주선이 가능하니까 그럴 때는 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보는 관계로서의 봉사가 없다라는 것 또 프로그램이 없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뭐 월평빌라에서 열심히 모이세요 무슨 수업 시간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개인별 지원 계획서를 당사자와 둘레사람과 의논해서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입주자 개개인이 각자 일정에 맞춰서 살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걸 또 누군가는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월평빌라 사회사업가가 하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다만 그것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당사자의 실제 삶이게 되는 것에 그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월평빌라에는 어쨌든 저도 후원 프로그램 봉사자가 없다는 말에 여전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현실적인 아마 선생님들이 물어보신 것에 궁금한 점은 그래서 운영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또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국장님 선생님이 더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유지가 가능해야 또 가능한 가치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고정적으로 나갈 것들을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뭐 전기세, 기름세, 물세 이런 거 최대한 절약하려고 하고 저희가 또 이제 기간도 운영도 그렇지만 입주자분, 당사자분이 또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약에 우리가 후원을 한다면 어떤 분의 무엇을 그러니까 병원 진료비를 후원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뭐 월평빌라에 후원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분이 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후원 그렇게 우리가 후원을 한다면 그렇게 후원을 하자고 옛날에 말한 적이 있는데
있고 저희가 월평빌라에 아주 오래된 그 목욕카가 있거든요. 그때 샀을 때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제가 입사하기 전에 샀었는데 그게 필요한 입주자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카를 사기 위해서 네, 그 후원을 했다고 이렇게 한 분, 두 분, 그러니까 그 사용하실 분들, 지인분들 이렇게 17일간 모아서 그 카를 구매를 했다고 하죠. 네, 그렇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렇게 후원을 후원이 없다는 거는 이제 그 선언적인 거죠. 실제로는 이제 정기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뜻하지 않았는데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특정 사업에 그래서 후원이 없다라는 이 선언적 의미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후원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RS나 뭐 CMS 같은 걸 계속 홍보를 해서 후원자를 모집을 한다든지 결혼후 사업 등으로 혹은 일일 복부와 같은 특정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런 후원 행사가 없고 후원금에 해당되는 지원 사업의 프로포절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저희들이 후원이 없다라고 할 때의 그 선언적 의미에 해당되는 실제가 됩니다. 후원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후원의 대부분의 명분이 이 당사자를 약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는 게 굉장히 많은 명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거부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많이 써요. 특히 시설에는 후원 담당자가 아예 티오가 없어요. 복지관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렇지만 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그 파트를 두고 그 역할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설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티오가 없는 인원을 배정해서 해야지 실제로 또 후원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다른데 힘을 쓰게 되니까 법대도 안 맞고 프로포절도 같은 맥락인데 프로포절 하기 위해서도 앞에 이유와 똑같이 누군가는 약한 존재로 만들고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해요. 물론 이제 요즘은 어떤 것을 더 잘 하고 싶어서 채워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프로포절이 이 인력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걸 진행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저 복지관에 있을 때 공동모금에도 다 해봤고 삼성복지재단의 프로포절도 제가 따봤어요. 그 어려움은 이제 저는 경험해봤죠. 처음에는 좋던데 나중에는 왜 동료들이 싫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이것을 아주 잘 이해해 줄 정도로 월평은 후원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월평빌라가 어렵다 하면은 운영위원님들이 먼저 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느냐 그걸 물으실 때 저희가 괜찮다고. 다만 우리가 그래도 후원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배정된 인원을 다 활용해야 되고 이 인원들이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직원의 그 역량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후원은 거의 하지 않고 후원 사업은 교육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운영위원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 측면이고 재정적 어려움은 있죠. 지금 이제 외상값이 좀 점점 늘어나요. 물가가 너무 상승해가지고 이건 또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막연한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저나 우리 기관의 어떤 그 개인적인 신앙관에 기초하기도 있지만 이 재정이 너무 막 몇 억씩 마이너스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어려움은 오히려 그 당사자들이 자기 돈을 쓰거나 부모님들이 자기 돈을 써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삶의 주체, 당당함 이런 것들을 느끼고 사시거나 또 직원들도 얼마 전은 어렵대 하면서 기관에 일원으로서 알고 계셨을까? 서서히 이런 악덕 기업주 같은 이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14년을 보면서
월평이 이 재정적으로 풍족했던 적도 없지만 어려웠던 적도 없어서요. 근데 그래도 따져놓고 봤을 때 풍족했을 때보다는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이렇게 감사할 거리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헤쳐나가는 어떤 그런 뭐 나중에 돌아봤을 때 추억이나 어떤 그 삶의 성찰 뭐 이런 것들, 삶 성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얘기 듣다가 저희 기관이 어렵지 입주자분들은 풍족하시다. 저희 아, 입주자분들은 너무 네. 저 농담삼아 입주자분들한테 정말 우리 직원의 역량이 그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이 거의 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가지고 월평은 어떤 특별한 분위기 가치를 가지고 또 여러 공부나 이런 것들 교육을 통해서 많이 정리된 직원들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나 별로 없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떤 식으로 그 직원을 지원하고 조금 더 잘 다른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을지. 저희도 뭐 물론 직원 다 열심히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조금 고민이 되는 직원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지금 뭐 당장은 아니어도 과거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저희도 집비대마다 고민을 하는데 아직 아주 명확한 답들을 찾지는 못해서 그래서 글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그게 꼭 그렇게 의도적인 방법이라기보다 저희는 그저 그 의식과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자연스럽게 같이 가져가자는 취지로 가고 있는데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또 월평은 굉장히 그런 뚜렷한 본인들의 그 가치가 기간의 가치가 있는데 물론 그걸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하는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직원 역량 강화가 중요한데 저게 소진이랑 상관이 꽤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 소진을 얘기할 때 소진이라는 것 자체가 번아웃이냐 탈 게 없다라는데 그럼 탈 게 뭘 타야 되냐 그럴 때 보통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들을 업그레이드, 지식이 계속 타야 되고 네트워크가 타야 되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이 계속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 땔감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땔감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네트워크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자기 사업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계속 땔감으로 들어가 줬을 때 번아웃이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지식이 내 일에 쓰여지는 이 선순환이 이 요즘 불 때는 아궁이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이게 먼저라고. 이게 없는데 외부에서 칭찬은 내가 내 공부를 하지 않고 그것이 내 하는 일에 적용되고 이게 실제가 안 일어나는데 그저 칭찬받는다는 건 허상 그냥 듣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 공부하는 것이 내 실제에 적용되었을 때 네트워크가 또한 실제가 되는 거죠. 나는 공부하지 않고 그것을 공부한 것을 가지고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하면 술 친구가 그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로 봤을 때의 땔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직원의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의 역량 강화, 즉 월평에서 이제 공부라고 하는데 이 공부가 외부 공부도 있고 내부 공부도 있거든요. 그때 보통은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해야지 그러면 강사를 누구 부르지? 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에 어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10번 계획되어 있다면 강사를 한 7, 8번 혹은 직원을 외부로 보내는 그러니까 외부 교육이 7, 80%를 차지하고 우리 내부 스터디는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내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을
어떻게 다듬어 가자는 노력은 10에서 20%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평은 철저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 가치가 선언적으로 있어요. 텍스트화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을 어떻게 하면 개개인의 직원이 자기 것으로 잘 올바르게 소화할 것인가를 똑같은 책을 14년째 공부하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 깊이 있게. 더해서 각자가 지원하는 입주자의 그 장애 유형이나 아니면 활동에 따른 또 세부적인 공부들도 또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적 내부의 공부가 80%. 이걸 텍스트로서 내가 이해해야 돼. 근데 이것을 마냥 내적으로만 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네트워크나 워크숍이나 아주 다양한 형태로 외부와 만나는 거죠. 이때 이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외부 교육이 80% 의존해버리면 우리 거는 없어가지고 PCP 중요하다 그러면 PCP로 가고 IPP가 중요하다면 똑같은 말 IPP로 가고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중요하다니까 커뮤니티 케어가 이렇게 외부의 시류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직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이러고 이제 자꾸 중심을 못 잡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까 소진에서 출발했는데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은 내부 교육이 80%예요. 우리가 우리 커리큘럼을 짜고 우리 내적으로 계속 토론하는 것 더하기 이것이 외부와 만날 기회를 가져서 시너지가 되거든요. 이 방식으로 봐야 돼요. 대부분 제가 생각해 봤던 건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기관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가치에 잘 공감하기 어렵거나 공감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깊이 있게 막 못 들어와서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스스로 막 이렇게 자책을 하거나 어떤 내부적인 어떤 분위기도 이렇게 뭐 그렇게 평가되거나 하면 괴로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에 있을 때 30대인데 30대 때 우리 아무것도 우리가 모를 때 거의 사회에 대한 가치 잘 모를 때 하자고 했는데 성과가 바로 안 나오면 막 우리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때는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해야지 약간 억압적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맞아 라고 해서 이 우리가 세워놓은 가치 외의 것에 여지를 안 두니까 엄청 힘들어하면서 다들 갔어요. 우리 기관 전체가. 근데 이제 한 10년, 7년 뭐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안에 이제 여유가 좀 생기고 우리 할 일들 좀 돌아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 당사자가 자기 삶을 살게 하고 그러자면 이 사람은 실패할 권리가 있고 자기 선택과 통제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기관에서 직원이 그런 여지와 여백을 당사자한테 주세요 라고 기관에서 직원에게 가르치는데 정작 기관은 이 직원에게 당신 자기 삶을 살면서 자기 일의 주체가 되세요 라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여지를 주면서도 실상은 직원이 선택 통제하거나 직원이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앞뒤가 다른 거죠. 여기서 이제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직원으로 봐서도 그렇고 피드백 하거나 슈퍼비전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직원한테는 이래 얘기해놓고 나는 다르게 행동하고 그 내적인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면서 조금은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당사자를 대할 때 약점보다는 강점을 살리라고 했으니까 직원을 대할 때도 기관이든지 뭐 관장, 국장, 뭐 이런 장님들이든지 못하는 게 좀 있어도 잘하고 잘했다 하는 것들 하나하나를 짚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도 어느 날 조금 정신이 좀 맑을 때 그렇게 좀 잘하는 것들을 짚어주면 직원의 표정이 좀 달라요. 확실히.
그리고 그 생기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맑은 정신으로 있는 날을 좀 많게 하자. 그렇게 소진을 났을 때 해결하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방하는 거라면 그런 것들이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기관 차원에 봐서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특히 슈퍼바이저 내지는 기관장, 국장 이런 중간 관리자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이래 해라 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중적인. 최근에는 이제 막 뭐라 하는 것보다 그 행정적으로 언제까지 제 책상에 올려놔 주세요 라고 아주 행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 저희 지금 정정현 선생님을 지금 보는 느낌이 연예인 보는 느낌. 그래서 한 1년 동안 보다가 이제 실물을 딱 보니까 더 연예인이죠. 오. 마스크 벗으면 더 잘. 저희도 지금 조금 어비되어 있어요. 네, 너무 좋아서 지금. 맞아요. 지금 저희가 기분이 저희가 부끄러워서 아니, 평상시 안 그러시더니 왜 그래요? 지금 너무 우리가 설레서 그래요, 지금. 질문을 했어요. 많다. 소장님 초창기 시작하실 때 그때는 이제 옥상에 따라오라고.